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병우쌤의 다락방 10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우리 초심자 스타터 팩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여러분들 그림 그리면서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이제 뭐 장비라든지 아니면 뭘 세팅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되고 이거 많이 이제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이제 세팅해 나가고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 요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본체 우리가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견적을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큰 요소 뭐 CPU랑 그 다음에 램이랑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 이 정도로 해가지고 견적을 맞추는 요령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이쯤 되면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잖아요. 브랜드 PC 어때요? 뭐 삼성에서도 나오고 LG에서도 나와요, 그쵸? LG랑 삼성은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 가성비가 별로 안 좋아요. LG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길게 AS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PC가 고장이 났을 때 좀 빨리 그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 요금이 좀 많이 부과되어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노트북은 LG랑 삼성 안 되나요? 노트북은 또 괜찮아요. 데스크탑인 경우에는 LG랑 삼성은 조금 서비스 요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여서 추천하지 않는다. 가성비가 조금 떨어진다. 그리고 가성비가 좋은 이제 대기업 제품 같은 경우에는 HP라든지 그리고 이제 델 컴퓨터 많이 쓰시거든요. 자, 여기들도 AS를 잘해주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에이수스. 여기는 게이밍 PC가 유명하죠. 에이수스. 그 기계 잘 못 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지면 이제 좀 약간 고장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브랜드 PC를 사시는 걸 저는 적극 추천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컴퓨터를 이제 맞추잖아요. 그러면은 자, CPU는 지금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AMD를 쓸 거냐 아니면은 인텔을 쓸 거냐 이 두 개로 나오는데 인텔이 좀 더 안정성이 좋아요. 성능은 AMD가 좋은데 살짝 불안한 느낌이 좀 있고 이제 딱 두 개로 이제 나누시면 됩니다. 좀 정리해 가면서 지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100에서 200만 원. 내가 본체를 짠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제 고려해야 될 게 우리 CPU, 그다음에 램,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 자, 요렇게 세 가지 요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CPU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 100에서 200만원 본체는 이제 AMD랑 자, AMD는 5700에서 7800X 요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인텔은 이제 i5 자 13세대 그 다음에 i5에서 14세대 i7까지 요렇게 그 검색을 해보시면은 쭉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램은 무조건 32기가예요. 이게 최소치로 보시면 됩니다. 얘네 이거 받쳐줘야 되거든요. 32기가. 16기가 옛날에는 포토샵을 돌리고도 조금 램이 좀 여유롭게 남았거든요. 근데 포토샵이 많이 무거워졌어요. 너무 무거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16기가는 거의 딱 맞는 정도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더 큰 이미지와 그 다음에 좀 약간 디테일한 16기가라고 해서 디테일한 거 못하는 건 아니고 내가 좀 더 쾌적하게 더 큰 이미지를 더 쾌적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일단 최소는 32기가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집에는 완전 여유롭게 64로 맞춰놨어요. 최소치, 중간, 그 다음에 이제 많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픽 카드. 자, 그래픽 카드는 그냥 3060에서 그 다음에 4070까지 TI까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냥 본체만 이렇게 맞춘다면은 RTX죠. GTX는 이제 지났고 3060에서 RTX 4070 Ti까지 이렇게 세 가지 조합으로 맞추면은 내가 200만원 안쪽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100에서 200 사이로 이렇게 맞추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중간 내가 예산이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있다. 자, 이것도 본체겠죠. 그럼 이것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50만원에서 100만원이면은 완전 가성비 중에 가성비로 이제 좀 맞출 수 있는 견적이거든요. 그 중에 5700G라고
이 CPU가 있어요. 이게 가성비가 너무 좋거든요. CPU가 아니라 APU인데 APU가 뭐냐면은 그래픽 카드 기능이랑 CPU랑 합쳐져 있는 CPU예요. 그래픽 카드를 안 사기 때문에 견적이 그냥 확 떨어져요. 요즘에 그래픽 카드 뭐 4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거든요. 쓸만한 게. 대부분 이제 괜찮은 거 살려면은 100만 원 돈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이제 가성비가 너무 좋은 5700G.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뭐 오버워치라도 중상업 정도는 돌아가요. 그리고 롤은 그냥 이제 상업으로 다 돌아가고, 그래픽 카드 가속 기능이 필요한 이제 우리 포토샵 같은 경우도 거의 100% 커버가 가능하거든요. 자, 5700G. 자, 이게 굉장히 가성비가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32기가, 이것도 중간 정도는 추천하고, 그 다음에 그래픽 카드가 필요 없죠. 저희 학원에는 이제 그 블렌더를 할 수 있는 반은 이제 그래픽 카드가 장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포토샵만 운영하는 반은 다 우리 APU를 써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느리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버벅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버벅이는 건 대부분 램 때문이거든요. 램도 이제 다 이제 그 올려놨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그 오늘 그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구세주가 될 수가 있어. 의외로 컴퓨터 사양을 굉장히 높게 맞춰야 내가 포트폴리오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30만 원에서 50만 원도 나는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당근이 있거든. 당근과 중고나라. 우린 중고가 있어요, 중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중고 요령이 있을 텐데, 뭐 어느 정도 이제 거래를 해보신 분들에게 추천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안 해보신 분들도 PC가 의외로 그 너무 오래된 거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다 이제 수리해서 쓸 수 있고, 무조건 내가 좀 불안하다 싶으면은 뭐 3년 안에, 아니면은 이제 50만 원 정도면은 새 거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중고로 이제 중고 50만 원이면은 내가 약간 요런 것도 돈 조금 보태서 이제 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자, CPU는 이제 5700G 달면은 이거는 이제 내가 30만 원대, 50만 원대, 이거는 좀 약간 중고로 구매해 보시는 걸 추천하고, 이때는 인텔로 가면은 좀 가성비가 떨어져요. 인텔로 가시는 것보다 이제 AMD로 이제 가시는 게 조금 가성비가 좋고요. 여기서 내가 4650G, 그 다음에 이제 5600G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정말 저렴하죠. 13만 원이에요. CPU 보면은 막 90만 원이고 70만 원이고 막 이제 40만 원, 60만 원 이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자, 이거 6코어에 12스레드면은 이거 CPU 치곤 꽤 좋은 거거든요. 4600, 6 시리즈면은 중급 CPU예요. 4600이면은 어느 정도 중급 CPU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픽 카드 기능까지 같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도 지금 이제 학원에서 이제 쓰고 있는 PC가 이제 4650G, 여기까지가 마지노선. 이제 우리 포토샵 돌리려면은 여기가 딱이에요. 여기까지는 절대 안 버벅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5600G 3만원 밖에 차이 안 나죠. 그러면 이제 5600G를 사는 게 낫겠죠. 세대도 이제 한 세대 더 위고. 자, 5600G 보면 이제 그 최대 클럭도 높고 굉장히 쓸만한 CPU입니다. 자, 여기다가 그래픽 카드 뭐 3060이라든지 2060 요런 거 이제 달아주고, 그 다음에 램 32기가 달아주면은 중급기 못지않게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픽 카드를 달면은 가격이 너무 확 뛰어요. 그쵸? 내가 포토샵이랑 롤 중상업, 네, 상업까지는 이제 다 돌아갈 거예요. 이거 스무스하게 플레이할 정도는 되고, 이게 5600G 정도면은 내가 그래픽 카드를 끼지 않고서도 내가 포트폴리오 준비하고 포토샵을 돌릴 정도는 된다. 자, 그러면 내가 램도 내가 16기가면은 내가 못 사용하느냐? 이건 또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이제 30만원 언저리에서 이제 뭐 50만원 사이 내가 30에서 40 정도 내가 맞춰야 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16기가 쓰셔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자, 4650 최소 16기가 그래픽카드 없어도 돼요. 내가 30만원에서 40만원 언저리에서 나는 포토샵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PC를 나는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유념하세요. 자, 모니터도 제가 가격별로 조금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가격별로. 일단은 크기. 자,
자, 모니터 크기를 내가 최소로 잡은 거는 24인치. 자, 24인치 정도가 내가 진짜 최소치예요. 그 다음에 그 간혹 가다가 그 노트북 화면으로 포트폴리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노트북 화면으로 그림 그리시는 분들 있어요. 눈에 진짜 안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작게 그리면은 그림을 그만큼 답답하게 그려요. 그러니까 모니터는 어느 정도 눈에 이제 꽉 차게 들어오는 정도. 32인치 이상 막 42인치 가잖아요. 눈 밖으로 너무 벗어나서 이것도 너무 이제 눈에 많이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치는 24인치고 그 다음에 내가 작업하는데 가장 적절한 이제 인치는 32인치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있죠? 여기는 27인치예요. 27인치. 이게 가장 최소치보다는 가장 적절한 정도가 27인치입니다. 자, 27인치고 자, 모니터는 그 처음에는 하나 쓰셔도 되는데 처음에 하나 쓰셔도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늘려나갈 때는 이제 자, 2개, 3개 이렇게 늘려가시면 되고 3개가 마지노선. 그리고 내가 처음에 샀을 때는 2, 30만원대도 꽤 괜찮습니다. 여기서 20만원에서 30만원 중소 브랜드를 볼 때 우리가 이제 뭐 IPS를 사야 되냐 이것부터 한번 따져보죠. IPS를 사야 되냐 VA를 사야 되냐. 그래픽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IPS예요. 기억하세요. 무조건 IPS입니다. IPS는 뭐냐면 이게 빛을 우리 모니터가 이렇게 있으면 판넬이 있으면은 이제 이 발광 소자들이 다 있어요. 다 도트로 막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발광 다이오드가 하나하나 반짝반짝거리면서 이제 색을 표시하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IPS랑 이제 VA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조금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면은 간단해요. 얘는 좀 더 세밀하게 보여줘요. 세밀하게 보여주고 VA는 농도가 짙게 보여줘요. 좀 약간 퉁쳐서 보이는 게 있는 거죠. 색감은 이게 좀 더 좋아 보이거든요. 하지만 세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픽 작업하는 데는 너무 뭉개져요. 색이. 그래서 우리는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영상이라든지 내가 뭐 이제 세밀한 디테일에 상관없이 전체적인 느낌이 좋다. 그 다음에 내가 뭐 깊이감, 뭐 완전히 색감은 어두운 색 이런 게 내가 좋으면은 취향 따라 VA로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IPS 세밀한 형태로 이제 그 주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IPS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NTSC 110, sRGB, DCI-P3, 어도비 RGB 이런 거 나오잖아요. 자,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일단 NTSC 얘는 밝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밝기. 우리가 적정 밝기가 있는데 적정 밝기가 너무 어두우면 안 돼요. 이게 안 좋은 모니터 같은 경우는 막 45%, 그 노트북, 특히 노트북이 그래요. 45%는 보면은 어두워요. 그러니까 얘가 잿빛이야, 얼굴이. 그래픽 작업을 하거나 이거는 그냥 아예 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내가 다른 모니터에서 옮겨서 보면은 완전히 다 날아가 있어요. 하얗게. 기준치 자체가 낮게 깔려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완전 밝게 해버리면은 다른 데서는 다 오버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NTSC는 뭐다? 100 내외. 100이 가장 이제 적정 기준치고 100 내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볼 필요 없고 요거는 하이엔드 가서 이제 필요한 거고. 자, sRGB, DCI-P3, 어도비 RGB. 자, 얘는 뭐냐면은 간단하게 이제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광학 기기들이 이 색을 수치를 계산해서 요만큼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면은 모니터로 표현할 수 있는 색 영역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모니터에서 아까 sRGB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면은 내가 111%를 내가 표현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sRGB 111%는 여기가 100%거든요. 110% 정도 표현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sRGB가 낮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포토샵으로 여기에 있는 색을 봤을 때 여기에 있는 색 자체가 구분이 안 되어 보입니다. 이 회색 자체도 어느 순간 같은 색상으로 보여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고가의 장비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검은색 있죠? 이거 다 따로 나눠서 보입니다. 실제로. 어도비 RGB. 자, 색 영역이 어때요? 여기 잡혀 있죠. 그리고 이 정도 더 넓어지죠. DCI-P3 같은 경우는 이게 100으로 가까워질수록 좀 더 비싸져요. 자, 나노 IPS. 이거는 나노 IPS인데 더 세밀하게 보여준다는 뜻이고, sRGB 135%, DCI-P3 98%. 이렇게 되면 135%를 더 쏴주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겁니다. 자, 요거를 따져가면서
sRGB랑 그 다음에 NTSC, 그 다음에 DCI P3가 100에 가까운 걸 골라주시면 돼요. 자, DCI P3 99%. 그죠? 이게 약간 10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예요. 우리 아까 막 110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130 막 넘어가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더 비싼 거예요. 자, 20만원, 30만원대에서도 분명히 중소기업 브랜드 있고요, 이게. 자, 중소기업 모니터로 어느 정도 작업은 가능하나, 내가 색감을 볼 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캘리브레이션이란 걸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중소기업 모니터를 쓰시면은 색상이 캘리브레이션이 안 돼 있어요. 색상 조정이 안 돼 있다는 뜻. 그러면은 이제 요 장비로 내가 잡아주면 되는데, 이 장비가 이제 이렇게 따로 사기에는 좀 가격이 좀 부담스럽죠. 우리 학원 오시면은 이거 빌려드립니다. 여담으로. 자, 30에서 60만원이면 이제 중소기업 브랜드에서 그 다음에 여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픽 작업을 할 때 항상 회사에서 다 델 모니터를 쓰거든요. 자, 델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은 얘네가 이 앞자리가 좀 달라요. U, AW, 그 다음에 P, S,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E. 이런 식으로 막 나뉘거든요. 근데 다 필요 없고 U예요. 울트라 샤프. U 시리즈를 사셔야 됩니다. 델 모니터 중에서도 24인치에서 27로 넘어가면 좀 비싸고, 24인치 정도는 내가 U 시리즈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저는 이 방법도 추천을 해드려요. 가격 이 정도잖아요. 그냥 두 개를 삽니다. 그냥 24인치 두 개를 사가지고 듀얼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이 모드로 쓰고, 하나는 스위블 모드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건 삼성 모니터긴 한데 이 델 모니터도 스위블 기능이 있거든요. 이게 왜 세워서 쓰나요? 자료를 진짜 많이 띄워놓고 그리거든요.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자료 진짜 많이 띄워놔야 돼요. 자, 자료를 진짜 많이 띄워놓는데, 가로로 띄워놓는 것보다 인터넷 창을 길게 해가지고 핀터레스트라든지 아니면 자료를 세로로 이렇게 쫙, 왜냐면은 이거 가로로 이렇게 놓고 그 다음 가로로 이렇게 놓으면 옆에 너무 돌아가잖아요. 그럼 모가지 이만큼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좋은 점, 웹툰 볼 때 전체 창 모드 켜놓고 이렇게 보면 웹툰 보면은 시원시원하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딱 정말 중요한 거, 27인치까지는 FHD 1920, 1080 마지노선. 근데 내가 32인치 모니터를 사는데 FHD를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 눈이 녹아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완전 뿌예요. 내가 적응해가지고 좀 좋게 보인다는 착각에 빠질 텐데, 근데 절대 아닙니다. 1920, 1080은 27인치에 최적화되어 있는 사이즈예요. 그거를 일부러 뜯어서 늘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뿌예져. 내가 32인치 모니터가 굉장히 싸. 막 20만원대야. 20만원대도 괜찮은 거 있거든요. 근데 막 10몇만 원이야. 의심해봐야 돼. 보면은 1920, 1080 FHD로 적혀 있어요. 그러면 사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32인치로 넘어가면은 무조건 4K UHD. 아니면은 최소 2560, 1440. 자, 타블렛. 자, 타블렛은 제일 많이 이제 고민 많이 하시잖아요. 그쵸? 자, 판 타블렛이냐, 액타냐. 근데 이거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좀 구분을 하시면 좋아요. 내가 웹툰이라든지 라인 작업 위주로 이제 진행을 하시려면은, 근데 펜타블렛은 좀 화면이랑 좀 격차가 있잖아요. 근데 라인 작업은 확실히 액타가 훨씬 편해요. 훨씬 좋습니다. 자, 요렇게 면으로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있잖아요. 장시간 동안 내가 화면을 좀 오랫동안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펜타블렛이 훨씬 편해요. 어떤 점이 편하냐면은 목과 어깨가 무리가 덜 갑니다. 저는 무조건 쓰고 싶어요. 하면 쓰세요. 뭐 그거 말릴 생각은 없어. 말릴 생각은 없는데, 근데 이거 하나만 알아두세요. 주변에 이제 제가 뭐 SNS에 뭐 이제 많은 원화가들이 이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1년에 진짜 한 7, 8번 정도 굉장히 빈번하게 올라오는 글이 있어요. 액정 타블렛 팝니다. 근데 잘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잘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대부분 이제 목, 그 다음에 허리, 이렇게 어깨 이런 데 이제 고통을 호소하시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준비하거나 아니면 이제 내가 장시간 그림을 그려야 되는 직업이다, 모니터 보면서 색을 칠해야 되는 직업이다 판단이 되시면은 무조건 판타블렛입니다. 무조건 판타블렛. 자, 무조건 판타블렛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가격대로 이제 천차만별이죠. 자, 그러면 펜타블렛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은, 자, 인투어스 프로,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컨셉 아트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제품이죠. 이게 가격이 조금 나가요. 정확한 압력 감지, 그러니까 압력 감지를 하는데
자, 8192. 자, 8000이라고 할게요. 8000단계의 압력을 감지합니다. 자, 8000단계 압력 기억해 두세요. 다른 제품 중에 요거 와콤 인티오스 한번 봐보시죠. 이렇게도 요거랑 요거 두 개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자, 와콤 인티오스 얘도 똑같은 스펙이에요. 크기만 다른 거예요. 제가 이거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려고 이렇게 사는 건데, 자, 얘 펜 4096. 자, 8000보다 절반이죠. 자, 인티오스 프로는 8000, 그 다음에 인티오스는 4000.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그림을 그리려면은 뭘로 그려야죠? 어디까지가 그림을 그려지는 정도인가요? 재밌는 거 알려드릴게요. 상관이 없어요. 압력 감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의외로. 자, 인티오스 프로는 오히려 8000단계가 오버스펙이에요. 8000단계까지 올라갔다고 내가 그림이 잘 그려지느냐? 아니죠. 우리가 붓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붓은 탄력이 있고 충격을 흡수해주면서 부드러운 선을 그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붓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압력 감지 레벨이 너무 많으면은 그 떨림을 다 미세하게 다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뭐 해요? 여기서 맨날 이거 내려서 쓰죠. 요렇게 해서 쓰죠.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2000단계씩 깎이는 겁니다. 뭐 하는 짓이죠? 이것도 충분해요. 그래서 와콤은 너무 오버스펙이 너무 심해요. 왜냐면 가격을 계속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러는데, 이거는 조금 좋은 행태는 아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유가 되면은 그러면 그냥 일로 가시고, 저도 이거 써요. 다 이거 써요. 저 이거 학원에서도 다 이거 쓰시고, 학원에서 다 이거 깔아놨고. 근데 내가 어느 정도 내가 예산이 여유가 없으면은 이거 쓰셔도 내가 포트폴리오를 준비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돼. 저는 그냥 요걸 쓰거든요. 인티오스 3를. 몇 년도에 나온 거야? 이거 15년인가 14년 전에 나온 거예요. 충분히 이걸로도 그림이 다 그려집니다. 이거 되게 좋은 기기예요, 실제로. 잘 부서지지도 않고. 쇼핑 들어가 보시면은 저는 소형도 이것도 있는데, 자, 중형 정도는 돼야 이제 그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자, 타블렛 브랜드 여러분들 궁금해 하시죠? 여러분들 와콤. 저는 이제 와콤이 가장 괜찮긴 해요. 제가 여기서 이제 맨날 뭐라고 막 하는데, 그래도 와콤 미워할 수 없는 게 요즘에 드라이버 좀 안정화됐고, 그 다음에 기기 성능이라든지 이것도 아직은 와콤이에요. 아직은 와콤이다. 미워도 와콤. 자, 그러면은 이거랑 조금 견줄 수 있는 브랜드는 여러가지 뭐 가오몬, 휴이온, 그 다음에 여러가지 브랜드 막 있죠. 근데 이것저것 좀 써봤어요. 학생들이 이것저것 가져와가지고 이제 하니까 저도 이제 덩달아서 저는 기기 막 잘 안 가리거든요. 근데 휴이온까지더라고요. 휴이온도 솔직히 와콤에 비하면은 퀄리티 많이 떨어져요. 와콤이랑 똑같진 않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쓸만하다라고 이제 저는 평가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감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이라든지 드라이버는 좀 많이 좋아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집에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가지고 요거 좀 써봤는데 뭐 쓸만하더라고요. 그래도 와콤. 이거 둘 중에 뭐 쓸래? 와콤. 근데 내가 돈이 없어요. 아니면은 뭐 이제 내가 그 예산을 좀 약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요거 왜 원화로 안 나오죠? 그럼 한 10만원에서 12만원 정도 이렇게 나오겠죠. 굉장히 저렴해요. 근데 가격 대비 가성비가 되게 좋다. 휴이용까지. 가오몬이랑 나머지 중국산 제품들은 추천 못하겠습니다. 자, 포토샵과 우리 클립 스튜디오. 원래 클립 스튜디오는 포토샵 벤치마킹 해서 이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모든 그 UI라든지 아니면 툴적인 부분, 뭐 이런 거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대부분 다 포토샵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장단점을 좀 알아야 되겠죠. 자, 둘 다 써요. 회사 가서 둘 다 씁니다. 클립 스튜디오만 하셔도 무방할 것 같고, 포토샵만 하셔도 무방해요. 둘 다 하시면 좋고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이제 내가 좀 약간 그 판다라고 했을 때는 포토샵을 파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라인 드로잉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기본적인 그 기능을 썼을 때는 굳이 이제 뭔가 필요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기본기 이상으로 넘어갔을 때 뭔가 색을 전문적으로 만진다거나 그 이미지와 이미지끼리 이제 블렌딩 시킬 때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HDR 만진다던가 뭐 토닝 만진다는 거 전문가급으로 넘어가면은 클립 스튜디오가 완전히 없어요. 그런 기능이. 색을 만지는 기능도
어느 정도 너무 좀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클립 스튜디오가 이제 안 좋은 툴은 아니에요. 왜냐? 이제 이 클립 스튜디오는 소재 있죠, 소재. 이 라인 드로잉이라든지 원고라든지 웹툰 뭐 이런 이제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는 툴이기 때문에 이제 벡터 라인도 이제 가능하고, 그다음에 라인을 썼을 때 훨씬 포토샵보다는 좀 더 부드러운 느낌도 들고, 그다음에 선보정 기능이 굉장히 강력하다. 자, 그리고 만화, 웹툰, 애니메이션 작업할 때 이런 용지 있잖아요. 그런 포맷들, 그런 게 딱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 포맷에 맞게 작업하기가 굉장히 편하다. 자, 아이패드는 일반이나 에어 모델도 괜찮으려나요? 자, 그러면 아이패드 프로, 에어, 그 다음에 그냥 아이패드, 그냥 미니 이렇게 돼 있죠. 아이패드 미니에는 애플 펜슬 2까지 이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이패드 에어도 애플 펜슬 2까지 되는지 보죠. 애플 펜슬 1세대 지원하네요. 그러면 모든 기종이 다 애플 펜슬 지원을 하네요. 저는 애플 펜슬 2랑 애플 펜슬 1 둘 다 있거든요. 근데 애플 펜슬 1도 2도 별로 차이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냥 충전할 때 붙이는 거 차이, 그다음 충전할 때 저거 1세대는 진짜 꿀불견이거든요. 이 밑에다가 이제 꽂아야 되는데 너무 이제 짜증나요, 그거는. 근데 성능 자체는 저는 1세대를 좀 오래 써서 그런지 1세대, 2세대 사용했을 때 뭐 별로 차이 없더라고요. 1세대도 되게 좋아요. 그러면 모든 아이패드 기종이 다 애플 펜슬 적용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무슨 차이냐? 아이패드 프로는 M1, M2 프로세서가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은 노트북인데 사양이 좋은 노트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영상 인코딩이라든지 내가 굉장히 큰 이미지를 작업하려면은 좀 더 좋은 이제 CPU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패드 프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간단한 그림이라든지 간단한 내가 그림 연습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A14 바이오닉 칩, 이것도 굉장히 좋은 칩이거든요. 아니면 아이패드 에어 있죠. 아이패드 에어도 M1 칩 들어가죠. 지금 M1 칩은 거의 노트북급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노트북도 중급 이상, 중급 정도 되는 이제 노트북 그 성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충분히 회사 일을 할 수 있는 정도, 채색까지 다 해서.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질문 마감을 하고, 이제 오늘 모니터, PC, 타블렛 여기까지 다 알아봤죠. 자, 어느 정도 이제 오늘도 좀 유익한 방송 되셨나요? 자,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호쌤의 다락방 10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군바군바.